리걸테크는 법률의 핀테크 버전으로 그냥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성한 법률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통계학, 인공지능 따위가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을 만들고 있는 리걸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연구부터 불씨가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2011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IBM 왓슨이 먼저 선방을 때립니다.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결을 한판 벌리죠.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항상 대결을 좋아합니다. 그 대결의 끝판왕이 알파고 대회고 그 전에 2011년도 IBM이 상식 추론 게임 제퍼디에서 IBM 왓슨이 출전해서 인간을 격파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2011년인데요. 요거를 보고 토론토 대학의 젊은 친구들이 오늘 이런 컨퍼런스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절대 안 된다는 법률 인공지능에 도전을 하면서 IBM 지원을 받고 드디어 알파고 터진 그 해 이 보시면 제목 보죠. World First AI Lawyer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로스 인텔리전스가 진출하면서 리걸테크 혹은 법률 인공지능의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구글처럼 그냥 검색기입니다. 검색기인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음성 인식을 이렇게 되게끔 NLP 자연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물으면은 관련 판례를 찾아주는 그냥 검색 시스템인데 이게 2013년부터 개발이 돼서 2016년에 선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전에 발표한 그 스타트업들 3년에서 5년 정도 됐죠. 딱 그 시점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 이렇게 해야 폭행에 관련된 판례와 법률을 찾아주는데 이 시스템은 샤대기를 때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해서 찾아주고 그 판례에 하이라이트까지 해줍니다. 고해 이런 자연어 처리 기반의 법률 인공지능 일종의 법률 검색기가 딱 나오자 누가 반격을 했느냐 하면 두나페이 돈 내지 마라는 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거는 주차 위반에 대해서 챗봇 형식으로 추론해서 답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그냥 챗봇입니다. 이 외에도 레블로라고 시각화해서 법률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링테일이라는 이런 이디스커버리 시스템 이것도 시각화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1,500개, 2,000개 미국의 법률 시장이 한 400조쯤 되는데요. 벌써 10%가 리걸텍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빅펌들이 부도가 한 10개 이상 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다른 모든 영역은 예전에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다라고. 근데 법률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드리븐 툴이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리걸테크 혁명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돌고 그 다음에 남미로 호주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법률 인공지능의 챔피언은 베트남이었거든요. 이 베트남을 단방에 시진핑이 꺾어가지고 지금 아시아의 제왕은 중국이 됐습니다. 일본이 지금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데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중국이 왜 갑자기 아시아의 드래곤이 됐을까요? 법률 데이터를 수십억 개를 바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해서 추론머신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연구해왔던 베트남이 확 밀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가 8년, 9년 동안 법률 추론머신 일종의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 차세대 법률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계약서 자동 분석기 알파로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자체는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그 법률 구조론적으로 법률 모든 문서의 연결망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 일단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요, 민법이라는 이 체계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들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연결돼 있는데 이걸 다 연결합니다. 연결했을 때 이 연결 강도가 계속 진화를 할 수 있게끔 다이내미컬하게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 형사적인 사람을 때려 감옥 가는 이런 법률조차도 전부 다 추론을 만든 다음에 이걸 메타로 다시 연결하고 이런 메타청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 변호사의 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인간 변호사 머릿속에 있는 시멘틱 구조를 미러링해서 그대로 본을 떠서 하이브리드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법률 검색 시스템으로 시각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법률 지식 구조 및 인간 법률가의 행위 패턴을 반영하여 법령과 판례, 해석 문헌 등 정보 및 법률 판례 간의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복잡한 법률 체계와 인간 변호사의 지식 구조를 시뮬레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최적화된 법률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찾아주고 관련 판례를 추천해줍니다. 인간 변호사처럼 판례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법률을 추론해서 어떤 법에 관련된가를 먼저 알려주는 그런 게 특기인데, 물컵을 집어 던지면은 폭행 중에 더 무서운 폭행으로 가고, 사기를 칠 때도 사기를 그냥 1,000만 원 치면 그냥 사기인데 한 1,000억 치면 특가법 사기가 되거든요. 그게 걸리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켜켜이 추론룰을 뚫고 들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변호사의 시멘틱 구조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오른쪽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나 법률 문제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살짝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뇌재가 어디에 있는가. 요게 1세대 인공지능, 아까 머추어돼 있는 서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3중 모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건 국제 특허로 출원돼 있고 한국 특허가 출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1세대고요. 이제 2세대는 요거는 아까 검색이라는 것은 한 센텐스를 날렸을 때 쿼리를 그 기계가 이해하는가의 문제고, 차세대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은 문서 전체로 수백 문장, 수천 문장, 아예 법률 책 통째로 넣었을 때 그 수미 관계를 AI가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번 올해 저희들이 개발해서 발표를 한 게 인공지능 변호사 2.0 노동법 변호사였고, 지금은 그게 한 석 장 정도를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33장을 독해할 수 있는 머신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한 300장 정도, 300장 정도를 독해할 수 있으면 법률책 통째로 하나 딱 잡아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냥 꿈입니다. 꿈,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한 계약서를 열고 내용을 복사해서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 변호사에 붙여넣기 하면 끝입니다. 이제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계약서를 분석할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애널라이저는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즉시 발견하여 보여줍니다. 지금 아마 이게 노동법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추론 머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검색하고 문서 독해하고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리글텍 분야를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 거의 벽은 데이터하고 어떤 개인정보 문제, 그런 것들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급심 판례가 극도로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이기기는 힘들 거라 보입니다. 어쨌든 아이디어라게 보면은 인공지능 판사, 인공 변호사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포화되어 있고, 이 역사는 놀랍게도 50년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제가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판사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자율주의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약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그 하나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절대로 신성한 재판에는 기계 따위가 들어올 수 없다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예상을 다 뛰어넘고 인공지능 판사를 중국이나 에스토니아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추론 머신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분야가 법률하고 바둑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사 모든 분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드리븐 툴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